팔척귀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불의 기운을 품고 밤마다 궁궐을 떠도는 거대한 그림자. 그는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고 누구도 그를 부를 수 없다. 오늘은 드라마 귀궁에 등장하는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귀신, 팔척귀를 중심으로 다양한 귀신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팔척귀란 누구일까요? 팔척귀.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1척이 30.3cm이니 8척은 약 240cm를 뜻합니다. 즉, 사람 둘을 겹쳐놓은 듯한 키에 온몸에서 붉은 기운과 열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그림자죠. 그는 궁궐 깊은 곳,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에 출몰하며 밤이 되면 하늘도 피하는 듯 그를 따라 안개와 열기가 뒤덮입니다. 이름엔 불의 기운이 없지만 드라마는 그를 화의 존재로 상징합니다. 분노, 파괴, 맹렬한 기운. 그 모든 것이 불을 닮았기 때문이죠. 팔척귀는 왜 나타났을까요?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즉 풀리지 못한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드라마 속 서사에 따르면 그는 왕실에 의해 희생된 자, 혹은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의 증인일지도 모릅니다. 극중 팔척귀는 왕가의 원한을 품은 원귀로서 조선 왕실을 향해 지독한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평범한 원귀와 달리 덩치도 거대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척귀의 사연이 불로 인한 비극적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왕궁에서 벌어졌던 화재 사건과 팔척귀의 정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야기 후반에 팔척귀가 왜 왕실을 저주하게 되었는지가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무섭게만 그려지는 귀신이 아닙니다. 조선 왕실의 은밀한 과거를 끌어내는 서사의 중심축이기도 해요. 그 존재 자체가 조선 시대 권력층의 죄와 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팔척귀의 압도적인 키와 위용은 권력에 의해 짓밟힌 원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과 관련된 능력은 한풀이와 정화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데 불길로 모든 것을 태워 복수하려는 팔척귀의 모습은 그 한이 풀리지 못해 증오로 타오르는 혼령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팔척귀를 해석해보면 귀신도 한이 맺히면 거인이 된다는 비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민담 속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이의 넋은 종종 원한귀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하죠. 팔척귀는 바로 그런 원귀의 극단적인 형태로 조선 왕실이라는 권력의 심장부에 저주를 내리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한편으론 궁극적으로 천도, 즉 성불시켜 저승으로 보내줘야 할 불쌍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열의와 강철이, 이무기는 단순히 팔척귀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혼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팔척귀는 이런 면에서 공포의 대상이자 한만턴 옛 이야기의 비극적 귀신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척귀는 죽어서도 쉬지 못하는 자입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죽었고 그 억울함은 불처럼 타올라 귀신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물처럼 스며드는 다른 귀신들과 달리 불처럼 강렬하고 거칠며 주변 귀신들조차 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팔척귀의 특징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팔척귀는 육체적인 거대함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에 불을 붙입니다. 분노하던 자는 폭주하고 슬퍼하던 자는 절망합니다. 마치 그의 기운이 사람의 내면을 태워버리는 듯하죠. 또한 그는 불길한 징조를 동반합니다. 그가 다녀간 자리엔 기와가 깨지고 새가 날아들지 않으며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재조차 그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드라마 곳곳에 암시됩니다. 그의 등장 배경에는 종종 고열, 발진, 망상 같은 이상 증세가 동반되며 이는 시청자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은 불쾌한 현실감까지 안겨주죠. 그렇다면 팔척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니 물로 끄면 될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팔척귀는 불의 속성을 가졌지만 원인은 한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것보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가 죽은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 죽음을 만든 자들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속죄하는 의식이 함께해야 하죠. 또한 오행상수는 화를 극합니다. 그래서 진원굿이나 물의 상징을 활용한 주술,
부적, 심지어 우물 같은 특정 공간이 그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기억입니다. 누군가 그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팔척귀 외에도 귀궁에는 다양한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오행의 속성을 지니며 팔척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수살귀, 물의 기운을 지닌 귀신으로 우물이나 물가에 서식하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팔척귀의 불의 기운과는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는 화를 억제하니 팔척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귀신입니다. 외다리귀, 한쪽 다리만 가진 귀신으로 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존재는 팔척귀의 등장과 함께 더욱 두드러집니다. 불의 기운을 부추기는 목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광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귀신으로 신발을 훔쳐 그 주인의 운을 빼앗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행동은 팔척귀의 영향으로 더욱 활발해집니다. 금의 속성은 절제, 단절. 팔척귀의 파괴적 기운과는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귀궁은 팔척귀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망자보다 산자가 더 잔인한 건 아닐까? 팔척귀는 그저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 속 덮여버린 진실과 무시된 죽음의 상징입니다. 팔척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만든 희생자입니다. 정치적 음모, 권력의 도구가 되어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채 죽은 자. 이름도 무덤도 없이 잊혀졌기에 귀신이 되었습니다. 팔척귀는 말합니다. 불려야 떠날 수 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진실을 외면한 것은 누구였나? 지금까지 드라마 귀궁의 팔척귀와 그를 중심으로 한 귀신들의 오행적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면한 진실, 잊어버린 이름, 풀리지 않은 감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망자를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